간호사님, 치매 노인이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 허락도 없이.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잔액이 영원입니다. 오늘 아침 제 아들 녀석의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흘러나온 기계음입니다. 그 건조하고 차가운 기계음 한마디에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평소 교양 있는 척,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던 제 며느리가 머리를 산발한 채 요양병원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간호사님, 지금 퇴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저희 어머니 치매 3급이에요. 혼자서 밥도 못 떠먹고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이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 뒤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흙빛이 된 제 아들놈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거 봐. 엄마 통장에 있던 돈이 재개발 보상금 30억이 싹 다 없어졌어. 오늘 아침 9시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30억이 공중분해됐어. 30억? 네, 맞습니다. 그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치매 걸린 척 연기하며 차가운 요양원 독방에 갇혀 지낸 지 딱 3개월 만에 저는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30억을 챙겨서 보란 듯이 병원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보상금으로 빚을 갚고 온 가족이 스위스로 럭셔리 여행을 떠나겠다며 꿈에 부풀어 샴페인을 터뜨릴 때 저는 조용히 그들이 갈 예정이었던 그 나라로 먼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칠순 노인네가, 그것도 치매 노인 취급받던 할망구가 어떻게 자식들 눈을 피해 그 거액을 챙겨서 탈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통쾌하게 그들의 뒤통수를 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히고 속 시원한 제 인생 마지막 복수극을 아주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속이 뻥 뚫릴 준비 되셨다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과거 회상 헌신과 배신, 그리고 뼈아픈 서러움. 저는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내고 저는 젊은 시절부터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 내장을 다듬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불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철철 나도 저는 밴드 하나 붙일 돈이 아까워 검정 테이프를 칭칭 감고 일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풀 하나가 아까워서 팔다 남은 생선 대가리를 넣어 끓인 국에 찬밥을 말아먹으면서도 하나뿐인 내 아들, 우리 성훈이 입에는 늘 따뜻한 고기 반찬에 떨어지게 한 적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다녀와서 엄마한테서 생선 비린내나 애들이 놀려 라고 투정 부릴 때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내 새끼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락스로 손을 벅벅 문질러 닦으며 키웠습니다.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번듯하게 대학을 나오고 장가를 가더군요. 저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장가를 간 아들은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겠거니, 며느리 눈치 보여 그렇겠거니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에 딱 2번 명절에만 오는 아들 내외는 집에 들어오면 마치 더러운 곳에 온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부터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우, 어머니, 집 환기 좀 하고 사세요. 이 곰팡이 냄새, 애들 비염 걸리겠어요. 그리고 이 생선 비린내 좀 어떻게 안 되세요? 옷에 냄새 다 배겠네, 진짜. 스타일러라도 하나 사시지 그러셨어요. 스타일러가 뭡니까? 저는 세탁기 돌린 전기세도 아까워서 손빨래하며 살았는데 말이죠. 손주들이라도 안아보려 하면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이라서요. 애들 면역력 약한 거 아시잖아요. 라며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놈도 거들었죠. 엄마, 집 좀 팔고 그냥 싼 아파트로 가시라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이 동네 재개발된다는 소문만 10년째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헐값이라도 팔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 사업 자금 급한 거 알잖아요. 엄마가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이 낡은 집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며느리 주려고 며칠을 고생해서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주면 며느리는 마지못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보, 가다가 휴게소 들러서 이거 다 버리고 가자. 차에서 냄새나서 미치겠어. 냉장고에 넣기도 싫어. 어머니는 왜 자꾸 이런 쓰레기를 줘? 요즘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백화점 가면 유기농 반찬 널렸는데. 쓰레기. 제 피와 땀, 제 정성이 그들에겐 그저 처리하기 곤란한 쓰레기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와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결정적인 음모를 엿듣다. 사건은 정확히 3개월 전 터졌습니다. 제가 심한 몸살 감기로 며칠을 알아누워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죽이라도 사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려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대화 소리가 제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들뜬 목소리였죠. 여보, 이번 기회에 어머니 요양원으로 보내자. 혼자 두면 고독사라도 하실까 겁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이제 짐이잖아.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래도 멀쩡한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사람들이 욕해. 그리고 엄마가 가려고 하겠어?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답답하다는 듯 쏘아붙이더군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면 되잖아. 요즘 노인들 깜빡깜빡하는 거 다 치매 초기야. 병원 가서 의사한테 잘 좀 말해서 장기 요양 등급받고 당신 아는 그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 원장한테 부탁해서 못 나오게 해달라고 해. 그리고 이 집 곧 보상금 나온다며? 30억이라며.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서 우리가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그 돈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그 돈으로 당신 빚 갚고 우리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 가기로 한 것도 가자고. 스위스 좋잖아.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자,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감옥 같은 요양원에 가둬놓고 제 목숨값인 보상금으로 빚 갚고 유럽 여행을 가겠다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이어진 아들놈의 대답이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내뱉은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엄마도 이제 짐이지. 내가 알아볼게. 원장님한테 전화해 볼게. 짐.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저는 이제 그저 치워버려야 할 냄새나는 짐짝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방문 뒤에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짐짝이라면, 치매 노인이라면 기꺼이 되어주마. 대신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겠다. 너희가 흘릴 눈물이 내 눈물보다 더 뜨겁게 만들어주마. 정계 치매 연기와 감옥 생활. 그날부터 저는 미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며 누구세요? 밥 줘. 내 밥 내놔. 하고 멍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벽에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일부러 옷에 소변을 지린 척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비릿한 웃음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여보, 어머니 진짜 이상해지셨어. 내 얼굴도 못 알아보셔. 이거 봐,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 진짜 치매 맞네. 얼른 병원 모시고 가자. 더 늦으면 큰일 나. 그렇게 저는 제 발로, 아니 아들의 손에 이끌려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차가운 병실, 쇠창살이 있는 창문.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원하기 3일 전 저는 재개발 조합장님을 몰래 만났습니다. 조합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곧 나올 보상금 30억, 제 아들 모르게 이 비밀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저를 어머니처럼 따르던 조합장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상금 입금 날짜를 제가 입원한 지 딱 3개월 뒤로 맞췄습니다. 요양원에서의 3개월. 그곳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만 오는 척하더니 면회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간병인이 가져다 주는 식어 빠진 밥을 먹으며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는 약은 먹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겨 변기에 뱉어내고 밤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침대 위에서 몰래 스쿼트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나가서 30억을 쓰려면 건강해야 했으니까요. 옆 침대 할머니가 집에 가고 싶다, 아들이 보고 싶다며 밤새 울 때마다 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 너희들은 끝이다. 내 인생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절정 탈출과 사이다 복수.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베개 밑 깊숙이 숨겨둔 제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은행 알림 문자가 떠 있더군요. 입금 30억 원 마이너스 재개발 보상금. 0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30억?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제 노후를 지켜줄 황금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촌스럽게 이런 걸 누가 입어요? 라며 비웃었던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와 빨간색 립스틱이 들어있었습니다. 칙칙한 환자복을 벗어던지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30억 자산가 김영자였습니다.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당당하게 병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경비원이 저를 막더군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보호자 없인 못 나가요. 들어가세요.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태원이야. 내 보호자는 나 자신이고 택시 불러놨으니까 비켜. 제 기세에 눌린 경비원이 멍하니 길을 터주더군요. 그 길로 대기하던 모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비싼 스위스행 1등석 티켓을 끊었습니다. 라운지에 앉아 우아하게 와인 한 잔을 시켜놓고 있는데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자마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놈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100개.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하고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병원에서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어. 간호사들이 경찰 부른대. 그리고 집 보상금이 왜 엄마 계좌로 들어갔어? 그거 내 거잖아. 내가 관리하기로 했잖아. 그 돈 어디 갔어? 저는 차갑게, 아주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 거? 이 세상에 내 건 없다. 그 집, 내 아버지가 나 고생했다고 남겨준 내 집이다. 그리고 나 치매 아니다. 너희가 하도 바라서 장단 좀 맞춰준 거지. 연기하느라 힘들었다. 이것들아. 뭐라고? 연기였다고? 그럼 지금 어디야? 당장 와. 돈 내놔. 그 돈 없으면 나 빚 못 갚아. 죽는다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전화기를 빼서 악을 쓰더군요. 어머니, 미쳤어요? 노망 나셨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들고 튀어요? 그거 우리 민준이 유학비랑 우리 빚 갚아야 할 돈이라고요. 당신이 훔쳐간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참 뻔뻔하기도 하지요. 끝까지 자기들 입속만 챙기는 그 목소리에 남은 미련마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습니다. 도둑질?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니? 신고해라. 난 이미 출국 수속 마쳤다. 아, 그리고 너희가 내 짐 다 버렸다며? 나도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가는 거다. 바로 너희라는 짐 말이다. 다신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 며느리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심칩을 빼서 와인 잔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비행기에 오르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결말 진정한 행복과 교훈. 지금 저는 스위스의 풍경 좋은 작은 마을에 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 산맥이 보이고 공기가 참 맑습니다. 아침엔 갓 구운 크루아상과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산책을 하며 영어를 배우러 다닙니다. 헐로 How are you? 서툰 발음이지만 아무도 비웃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엄마도 눈치 보는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우아한 영자 씨로 불립니다. 한국 소식은 건너 들었습니다. 아들은 빚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공장이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돈 없어진 걸 알자마자 친정으로 도망갔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더군요. 집 담보로 떵떵거리며 살려던 계획이 무산되니 사랑이라던 그 부부 사이도 돈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더군요. 가끔 마음이 약해지지 않냐고요? 글쎄요. 낳은 정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요양원 차가운 침대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마음 약하게 먹고 돈을 넘겨줬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싸구려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고려장 당하고 끝까지 쥐고 있으면 효도받는다는 말이요. 아니, 이제는 효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있으면 내가 나를 대접하며 살면 그만입니다. 제 나이 72.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내 돈 있는 70부터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죽으면 다 자식 건데 내가 좀 덜 먹고 자식 줘야지 하며 아끼고 계신 분 있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돈 자식 주면 3개월 효도받고 끝납니다. 3개월 뒤면 눈치 주는 짐짝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여왕 대접받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네, 저 이기적으로 살 겁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저 김영자를 위해서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펑펑 쓰다 갈 겁니다. 그게 제가 7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니까요. 마무리 인사. 오늘 제사이다 복수국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때요? 듣고 나니 꽉 막힌 속이 좀 뻥 뚫리셨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하트 하나가 타지에서 홀로 새 인생을 사는 저 영자 씨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도 남편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내 돈은 내가 씁시다. 오늘도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